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네. 마스크랑 신분증 챙겨서 네. 투표를 갈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네,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조주빈의 N번방 사건과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4월 6일에 송파구청이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게재를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송파구청에는 17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서 조주빈에게 건네줬던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가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최모 씨가 빼준 조주빈에게 넘겨준 17명의 개인 신상 정보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2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함께 조회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위례동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유출 사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게시물을 올린 건데요. 네. 7장짜리 명단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길죠. 그러자 인터넷과 SNS에는 박사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내준 거 아니냐. 네.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비난 글들이 쏟아졌고 네. 경찰이 지금 내수에 들어갔어요. 명단 공개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내사에 지금 착수했는데 지금 현재 이 공고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근데 뭐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사실을 유출 대상은 다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보면 맞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위례동 주민센터가 한 행동은 신중하지 못했지만 법대로 한 건 맞습니다. 예. 안 하면 오히려 그 공무원이 감사받게 되고 문책당할 가능성도 크죠. 네. 위례동 주민센터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끔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공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돼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지를 해줘라. 근데 아니 지금 법에 따르면 뭐 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됐는데 네. 그냥 올려버려서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뭐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끔 공지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정보가 유출된 날짜 그리고 앞에 이름 두 자리 뭐 김종배라고 돼 있으면 김종만 알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출생연도와 주민등록상의 소재지, 시군구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을 공개했다라고 돼 있는데 위례동 주민센터 측이 말하는 걸로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다. 본인을 제외하고 누구인지 절대 모른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누리꾼들은 앞에 이름 두 글자를 알고 출생연도 살고 있는 시군구를 알게 되면 유명인이거나 혹은 지인들이 본다면 누구나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어떻게 터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누리꾼 네티즌 수사대에 힘을 잘 모르는 것 근데 같아요. 아니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하면 말 그대로 그냥 우편으로 네. 그렇게 그 알려주거나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랬다면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네.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을 줬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네. 송파구청이나 위례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전화번호나 주소를 몰라요. 그러려면 알아내려면 이걸 다시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돼요. 네. 그럼 다시 개인정보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법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법 규정은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개인정보가 샜을 때, 예. 이 유출됐을 때 유출된 사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이 민감한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예. 개인정보 유출을 공지하는 문제는 법적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어제 이와 관련된 언론 기사 제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아 단독 N번방 피해자 암시 명단 공개한 송파구청. YTN 서울 위례동 주민센터 박사방 조회 명단 공개. TV조선 N번방 피해 여부 확인하세요 공고에 오히려 2차 피해 논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기사 제목만 보면 꼭 이번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명단이 박사방 피해자 명단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예.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신동아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면 위례동 주민센터가 게시한 명단에는 200명의 신상이 기재돼 있다.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명단에 나오는 시민들은 최 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N번방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200여 명 전체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면 안 맥락으로는 되죠. 예. 기자 스스로도 정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자의 추측이에요. 예. 상상이에요. 네. 심지어 TV조선 같은 경우 어제 뉴스 보도에서 명단에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강주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들어있다. 이거 완전 추리예요. 예. 기자가 무슨 명탐정 코난입니까? 자기가 추리를 합니까?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추리를 하게 되고 추측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정황이라는 단어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N번방 피해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누리꾼들은 기자들에게 또 낚였다. 파닥파닥. 다들 키보드에 손 떼자.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팔아서 흥미 위주의 기사 쓰지 말아주세요. 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당국 같은 경우는 세심한 배려가 없다라고 네.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배려는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컨텐츠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약간 씁쓸한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